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57.12를 기록했고요. 오늘 3.46%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가 주말을 기해서 FSD 버전 13을 출시하고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이제부터 테슬라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 목적지에 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이 주가 역시 테슬라의 이런 변화를 인식하며 어느 정도 같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장이 시작하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테슬라는 3.4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문제는 바로 장이 끝나고 나서 바로 1%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지 이해가 가기가 쉽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자, 그 해답은 오늘 나온 속보에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테슬라의 장이 끝나고 각종 뉴스에서는 일론 머스크 관련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주가의 하락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며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건을 이해하려면 6년 전인 2018년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계약 시절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이 당시 일론 머스크는 월급과 보너스를 테슬라에게서 일체 받지 않는다라는 계약을 했는데 이 다른 회사의 CEO들이 고액의 연봉과 매년 성과금을 받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대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신기한 계약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테슬라가 목표를 달성할 시에 이에 상응하는 주식을 보상하겠다라는 방법이며 이전에 이런 방식은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2018년 CEO의 성과급 보상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6년 전 테슬라의 시총은 불과 59빌리언 달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테슬라의 시총이 650빌리언 달러까지 커지게 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테슬라의 주식을 일론 머스크가 받게 되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에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테슬라의 시총이 약 10배 정도 커져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주식을 10배 상승시킬 테니 이에 맞는 보상을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일론 머스크가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면 테슬라에 투자한 주주도 이익을 보고 또 회사가 커지기 때문에 좋을 것이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월급은커녕 1원도 받을 수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계약을 두고 미친 짓이라고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게 전기차라는 생소한 차를 만들고 그것도 토요타나 GM보다도 훨씬 더 큰 시총의 회사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미친 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론은 이 계약에 정말로 서명을 했고 모두가 비웃는 동안 정말로 그 목표를 달성해버려서 모두를 놀라게 해버렸으며 지금 테슬라의 시총은 600빌리언 달러가 아닌 1트릴리언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일론 머스크에게 계약했던 보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자, 하지만 단지 9주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주주가 일론 머스크에게 소송을 했고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내었는데요. 이 소송의 재판은 델러웨어에 있는 캐서린 맥코믹 판사가 담당을 했으며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놀랍게도 그 판결은 75조의 일론 머스크의 보상이 부적절하다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계약을 하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주의 과반이 넘게 투표했던 일론 머스크에게 보상하겠다라는 그 투표안을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주주가 계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취소하게 되었고 또 이미 부자인 일론 머스크를 더 부자로 만드는 보상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억지 논리를 붙이면서 이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는 월급도 안 받고 보너스도 없이 6년을 일했지만 이 보상까지 날아가게 되면서 6년이란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법원의 이런 독단적인 판결로 인해서 테슬라는 법인을 델러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하는 결정을 하는데요. 왜 델러웨어에서 법인을 등록해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냐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델러웨어는 회사들이 기업을 설립할 때 너무나도 자동으로 이곳에서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례는 의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법원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자 테슬라는 2024년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 투표를 다시 한번 실시했고요. 테슬라 주주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2018년 CEO 보상 계획을 다시 한번 비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논란이 많고 찬반이 많았지만 다시 한번 과반을 넘기면서 테슬라 주주는 일론 머스크의 보상에 2번 찬성하게 됩니다. 자, 주주 투표를 2번이나 통과하면서 법원이 주장하는 테슬라 주주가
몰라서 찬성했다라는 논리는 이제 완벽하게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이 9주의 개미 주주 때문에 75조 원을 잃을 뻔한 일론 머스크는 다시 테슬라 주주들의 투표로 인해서 잃어버릴 뻔한 77조 원을 받게 될 예정이었고, 이런 투표 결과를 항소심에서의 판사도 쉽게 무시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판결이 나왔고요. 2심에서도 기각을 하는 판정을 내려서 모두를 놀라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주주 투표가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알겠다고 말하나 내 법정에선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젠 테슬라 주주가 잘 몰라서 찬성했다라는 판결의 논리는 정말 개나 줘버린 채로 그냥 일론 머스크에게 패소 판정을 내리면서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법원이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을 수정할 목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소송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판결한 것이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난번 판결이 옳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번 일론 머스크에게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을 청구했던 변호사의 소송 비용 345밀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4,485억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까지 내려 테슬라 주주들에게 제대로 한방 먹이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판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요약하면 아무리 기업의 주주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투표를 해도 법원이 주주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에서 민주주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판결이고, 또 미개한 천민보다 우수한 법관이 모든 것을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만 같습니다. 자, 문제는 보상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하지만 변호사가 청구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소송 금액 4,485억을 지불하려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또 테슬라가 FSD 13을 발표한 날 바로 판결을 내리는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에서는 공식 성명을 내면서 이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원문을 한번 읽어보면 이 델러웨어의 판사는 지금 테슬라 주주들이 2번이나 지불하기로 한 투표 안건을 기각했다고 정리하며, 만약 이 판결이 뒤집혀지지 않는다면 테슬라의 주인은 주주가 아니라 판사와 원고 측 변호사가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상고심으로 맞대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판결은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것만 같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에서 이 판결을 대법원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니 이거 사건이 너무 커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오늘의 테슬라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테슬라가 상고심에서도 지면 이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 테슬라를 매도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고민할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테슬라가 상고심까지 가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는가,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자, 우선 미국의 상고심은 미국의 대법관 9명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곳에서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이 될 것만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9명의 대법관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 5명의 대법관은 공화당에서 임명한 상태이고 3명의 대법관은 민주당에서 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5명의 공화당 성향을 가진 대법관으로 인해서 공화당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되는 2025년부터 4년 안에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2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공화당에서 선정한 5명의 대법관 중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76세의 나이를 가지고 있고, 또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이 74세이기 때문에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이 대법관은 한 번 임명되면 바꿀 수 없는 종신제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노령의 대법관 2명을 40대와 50대의 새로운 대법관으로 바꾸어 앞으로 20년 이상 공화당에게 유리한 대법관 체제를 유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공화당에서 지명된 사람들로 채워질 예정이기 때문에 보수의 색채가 더 뚜렷해질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의 대법관이 앞으로 미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상황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본다면, 델러웨어 법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법원이
기업의 주주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캐서린 맥코믹 판사의 판결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재판에서 승리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왜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정치 선언을 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했는지 알 수 있는 노릇이고, 또 민주당에서는 테슬라를 죽이는 것도 모자라 일론 머스크에게 돌아가는 보상까지 지워버리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일론 머스크의 신의 한 수로 인해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또 공화당을 압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보상 문제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가지게 된 것만 같습니다. 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려해 주가가 하락하고 또 매도를 결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지만,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앞으로 현명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